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심각하기도 하고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는 다시 최저치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져가지고 20%, 그리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70%. 국정평가 잘못한다가 70%인데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기타 다른 항목과 비교해보면은 한국의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접었는데 국민의힘, 즉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 한동훈의 지금 힘겨루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고, 이 추세대로라면은 한국의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라 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긍정률은 20%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전주가 22%였어요. 부정률은 전주 69%에서 70%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와 비슷한 정권 붕괴 수준입니다. 전 지역, 경상도를 포함한 전 지역, 전 연령층, 70대 후반을 포함한 전 연령층, 전 직종, 그리고 전 이념층, 보수층을 포함한 전 이념층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입니다. 보수층에서도 긍정 40, 부정이 51%, 경상도에서 특히 부정평가가 급상승했습니다. 부정 약 60%, 긍정 약 27%,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40대와 진보층에서는 긍정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 총선 후 7개월째 긍정률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2022년 후반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소동 때 4개월간 윤석열 긍정률이 20% 중후반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날의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가 치사하게 전개되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20대, 30대 중도표가 이탈하면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첫 해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게 쭉 이어져서 결국 이번 총선 참패로 갔다. 결정적 실수는 이준석 몰아내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30%로 동률,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한동훈 네 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려가고 한동훈 대표의 국힘당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한동훈 지지 여론이 강하다는 암시죠. 대구, 경북은 민주당 지지 11, 국민의힘 46%,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 지지 25, 국민의힘 46%. 그러니까 경상도는 국민의힘 지지는 유지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67, 민주당 9, 개혁신당 6%. 윤석열을 싫어하는 보수층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담으로 생각하여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윤석열과 동반 몰락하기 싫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자구책을 쓰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과 분리한다는 겁니다. 동반 몰락하기 싫다 해가지고 같이 묶었던 끈을 풀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외의 여론,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73%가 위협적으로 느낀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21%, 우크라이나에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된다 66%, 군사적 지원해야 된다 13%. 이 2022년 6월에 비해서 군사적 지원 반대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58%, 좋아질 것이다 14%,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성향인 보수층에서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64%, 3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 전쟁에 이은 레바논 전쟁, 이어서 11월 초의 미국 대선 결과 등등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국제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경제 전망도 좋지 않는 가운데 이런 폭풍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호가 들어가고 있는데 선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지금 가고 있는 코스는 충돌 코스인데 충돌 코스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유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승객들도 같이 죽을 거냐? 아니면 승객들이 자구수단을 취할 것이냐? 그 자구수단 중에는 윤석열 탄핵, 그리고 윤석열 하야 촉구,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위험한 기능을 못하도록 아예 막 식물화 시켜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는 11월에 중요한 선고가 두 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당선 무효 형량이 나온다면은 한국 정치는 여야가 모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데 이게 또 좋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국에서 수명이 다한 듯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대통령 중심제의 위기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좋은 모델인 미국조차도 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4년 내지 5년의 왕을 뽑는 것이고 임기 중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하차시킬 방법이 없다 하는 이런 아주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